오늘도 수학 고수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시간, 오늘도 수고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수투에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함수의 극한에서 난이도 중에 해당되는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봅시다. 함수 fx가 있고 실수 a에 대해서 y는 fx와 x축에 중심이 있고 반지름이 1인 원이 서로 만나는 점에게 쓸 GA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GK는 리미트 A가 우극한으로 갈 때 GA-1이 같도록 하는 모든 K 값의 합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즉 함수값보다 우극한이 1이 더 크도록 하는 K를 찾아달라는 의미겠죠. 이런 상황을 찾아보기 위해서 저는 원을 그려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제가 다시 이 정도 이렇게 판원을 그려본 다음에 이 원을 한번 옮겨 보겠습니다. 지금 맨 처음에 0개였다가 이 원이 이제 한 점에서 만나기 시작하겠죠. 이렇게 이거 옮겨지면은 한 점에서 만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점에서 만나기 시작하고 계속 두 점에서 만나다가 두 점에서 만나다가 두 점에서 만나다가 여기 딱 접할 때 이제 세 점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딱 넘어가는 순간 이제 4점에서 만나겠네요. 4점에서 만나다가 계속 4점에서 만나다가 1이니까 딱 여기에 딱 도달했을 때 이제 3점에서 만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다시 4점에서 만나겠습니다. 이 4점에서 만나는 상황은 이 원도 이 상황에서 x는 여기에서 대칭이고 x는 1에 대해 대칭이고 이 함수도 x는 1에 대해 대칭이기 때문에 이제 다시 네가 오른쪽으로 옮겨가는 상황은 아까 우리가 했던 상황과 똑같겠습니다. 다시 네가 이제 옮겨지는 상황은 아까 왼쪽에 이 상황에 대해서 왼쪽에 있는 상황과 오른쪽에 있는 상황이 똑같으니까 이제부터는 4개, 3개 그 다음에 계속 이제 2개 계속 2개 2개다가 이제 2개에다가 이제 1개 0개 즉 아까 A 값이 1일 때의 GA는 대칭인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GA를 구해보면 GA는 맨 처음에 0개였다가 이제 1개였다가 2점에서 만났다가 이제 아까 여기 접하는 상황일 때 3점에서 만났다가 널 넘어서면 다시 4개 점이 됐다가 그 다음에 딱 아까 말한 것처럼 이렇게 딱 상황이 오는 상황 일단 너는 지워주고 다시 오는 상황이 되면 이제 3개가 됐다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대칭이니까 4개, 3개, 2개, 1개, 0개로 이렇게 줄어들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함수값보다 우극한이 1 더 큰 상황이니까 우리가 찾는 상황은 아까 0개였다가 이제 딱 1개 됐다가 이 상황이 우리가 찾는 상황인데 즉 다시 말하면 원이 이렇게 해서 딱 접하는 상황이 있죠. 이 상황이 언제냐? 좀 그림이 이상하니까 다시 그려보면 이게 접하는 상황일 거니까 너에서 중심까지 이 길이가 1일 거니까 우리가 찾는 이 길이는 루트입니다. 즉 K값은 우리가 찾는 K값은 마이너스 2, 루트 2가 하나 나왔네요. 그 다음에 계속 2였다가 딱 3이 되는 때가 바로 다시 지우고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돼서 여기 딱 접하는 상황 이렇게 되면 3개가 되겠죠. 그 다음에 너를 딱 넘어서면 4개가 되니까 이때가 우리가 찾는 상황이니까 이때 역시도 여기가 중심이고 이 거리가 1이니까 그리고 여기가 루트 2가 되죠. 여기가 직각이니까 우리가 찾는 상황은 2 마이너스 루트 2가 돼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줄어들었다가 다시 늘어나는 이때가 바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렇게 되는 상황이니까 1이 되겠죠. 그래서 모두 다 더해주면
3-1루트 2번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미분단원에서 중난도를 한번 풀어봅시다. 두 번째 문제는 우리가 너무 자주 쓰는 개념이니까 혹시 이 개념을 모르는 학생들은 좀 잘 익혀둬야겠습니다. 최근에는 또 출제 안 되는 경향이 있지만 뭐 내신에는 너무 자주 출제되니까 잘 익혀둬야겠습니다. 필요 개념을 한번 공부해 봅시다. 여기 x축이 있고 함수가 예를 들어서 한 이 정도 이렇게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y는 fx, 그리고 이번에는 절대값을 씌우면 이렇게 돼서 이 음수였던 부분이 꺾여서 올라가죠. 이렇게. 그래서 너를 y는 절대값 fx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이 꺾인 점을 너를 a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리미트 h가 우칸으로 갈 때 h분의 절대값 f의 a 플러스 h 마이너스 fa와 리미트 h가 좌칸으로 갈 때 h분의 절대값 f의 a 플러스 h, 절대값이 빠졌네요. 마이너스 절대값 fa의 의미를 먼저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는 보통 교과서적인 용어는 아니지만 오른쪽에 미분 계수라고 해서 우미분 계수라고 부릅니다. 자, 이제 자주 써먹을 겁니다. 너는 왼쪽에서 오는 미분 계수라고 해서 좌미분 계수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먼저 이 우미분 계수의 기하학적인 의미는 여기에 함수값 a는 고정되고, 예를 들어서 a 플러스 h가 양수니까 여기 a 플러스 h가 여기에서 오겠죠. 그래서 0을 향해서 h가 이렇게 다가온다고 하면 원래는 평균 변화율의 극한인데 평균 변화율이 여기에서 점점 다가와서 결국에 이런 모양이 돼주겠습니다. 그래서 이 값을 우리는 p라고 해줍시다. 즉 여기 이 점에서 이 윗부분에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결국에 P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똑같이 H가 음수니까 여기에 A 플러스 H가 있어가지고 이제 네가 0을 향해서 이렇게 다가오는 거죠. 그러면 원래는 이렇게 평균 변화율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였는데 네가 다가오면 결국에 너는 이렇게 기울기가 되겠습니다. 즉 너는 아까와 달리 여기 이번에는 좀 색깔을 구분해서 여기 뒤집히기 전 함수의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되겠습니다. 즉 그래서 너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P가 되겠습니다. 즉 너는 값이 마이너스 P가 된다는 의미죠. 왜 서로 부호만 다르냐? 원래 너의 접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P였을 겁니다. 그런데 너를 이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켰죠. 그러면 너도 같이 이 접선도 같이 대칭 이동한다는 생각으로 해보면은 여기 이렇게 대칭 이동 되니까 기울기가 P 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접어 올리면 결국에 서로 부호가 다르다. 그 다음에 우리는 보통 이 오른쪽에서 이렇게 오는 애를 우미분계수라고 부르고 왼쪽에서 오는 애를 좌미분계수라고 부른다. 그리고 이 기하학적인 의미까지 잘 기억해 두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알아둔 상태에서 2번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그래서 K가 양의 상수일 때 함수 fx가 이 이차함수로 주어져 있네요. 그리고 집합 A를 다음과 같이 줬습니다. 그래서 3이 A에 들어갈 때 집합 A의 모든 원소의 합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A 집합이 제일 중요하니까 이 A 집합의 의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는 쉽게 gx를 절대값 fx라고 두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A 집합을 생각해 보면 리미트 h가 0의 우칸으로 갈 때 그럼 결국에 우리는 h분의 g의 a 플러스 h 마이너스 g의 a 곱하기 리미트 h가 0의 좌악한으로 갈 때 h분의 g의 a 플러스 h 마이너스 ga가 0보다 작거나 같기를 바란다고 했는데 결국 이 의미는 0보다 작으려고 하면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의 이것의 부호가 다르거나 또는 x는 a에서 미분계수가 0이어야겠습니다. 그쵸? 0 들어가 있으니까. 그쵸? 그러면 우리 한번 두 가지 상황이니까 첫 번째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즉 다시 여기로 돌아와서 A에서의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가 다른 상황을 생각해 보면 그러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절대값을 씌웠기 때문에 8에서도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의 부호가 반대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K에서 또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의 부호가 다르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에 이렇게 되면 되겠죠. K가 첫 번째 K가 마이너스 3이라면 그러면 다시 이걸 좀 줄여서 K가 마이너스 3이라면 그러면 3에서 근을 가지니까 A가 3에 들어가겠습니다. 3이 A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아니죠. 지금 K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이 상황은 아닙니다. 즉 무슨 말이냐,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이렇게 돼가지고 네가 마이너스 3이고 네가 8이어가지고 접어 올려져가지고 결국에 이렇게 되니까 그쵸,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가 8과 마이너스 3에서 다르게 되는데 K가 음수가 아니라고 했으니까 너는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다가 두 번째를 한번 풀어봅시다. 두 번째, 만약에 이럴 수 있죠. K가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되고 예를 들어서 네가 K고 네가 8인데 네가 3일 수 있죠. 그쵸? 그러면 이때는 얼마냐? K가 지금 마이너스 K 해야겠네요. 그러면 결국에 3은 중점이어야 되니까 2분의 마이너스 K 플러스 8이니까 이 값이 3이어야 돼서 따라서 K 값이 2여야겠습니다. K가 2면 그쵸? 예를 들어서 K 값이 2라고 한다고 하면 우리는 여기 마이너스 2와 8에서 첫 번째 상황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가 다르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3에서는 미분계수가 0이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첫 번째 상황에서는 그쵸, 이 3이
이 미분계수와 달라서 되는 상황이 되는 거고, 그렇게 했더니 K가 마이너스 3이어서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K가 만약에 A 값이 3인 경우가 이 두 번째 상황에 걸려서, 그쵸? 그렇게 되면 K가 2가 돼줘야 되니까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A에 들어가는 경우는 그쵸? 마이너스 2거나 3이거나 8이 돼서 정답은 9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 역시도 2021학년도 수능 특강에서 적분 중정도 해당되는 내용을 갖고 왔습니다. 세 번째 문제 적분 역시도 이 적분에서 그 적분의 의미를 조금 알아야 되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갖고 와 봤습니다. 필요 개념을 한번 공부해 봅시다. 먼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 정도 되는 3차 함수가 한번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은 뭐 이렇게 x축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를 a라고 하고 여기 극소가 되는 점을 b라고 하고 이 극대가 되는 점을 c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이 함수를 y는 fx라고 해줍시다. 그러면 이래서 네가 그대로 내려와서 도함수를 생각을 해보면 네가 c고 b고 이렇게 이 정도의 y는 도함수 f'x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a가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 a가 이 정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적분은 인테그럴, 예를 들어서 a에서 b까지 절대값 f'x dx를 구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 절대값 때문에 이 절대값을 잘라서 a에서 c까지 절대값 f'x dx 플러스 인테그럴 c에서 b까지 절대값 f'x dx 이렇게 잘라줘야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 부분은 a에서 c까지는 양수니까 절대값을 그냥 벗고 나와서 계산을 해주면 f의 c 마이너스 f의 a가 돼주고 중괄호를 쳐줍시다. 플러스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마이너스를 달고 나와서 결국 적분을 해주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f의 b 플러스 f의 c가 돼주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결국에 뭘 의미하냐면 a에서 c의 함수값의 차이를 의미하고 이 부분 역시도 b와 c의 함수값의 차이를 의미합니다. 즉 너는 뭘 의미하냐면 a에서 b까지 변할 때 결국 fx의 함수값의 변화량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양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우리는 이 의미를 조금 기억해 줬으면 하는 의미에서 갖고 왔는데 이 의미는 도함수에다가 절대값을 씌운 것을 적분한 것은 결국 원래 함수의 함수값의 변화량을 의미한다 라는 겁니다. 이 개념을 알고 이 문제를 접근해 봅시다. 그래서 3차 함수 fx의 한 부정적분 라지 fx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럼 라지 fx는 4차 함수일 건데 4차 함수는 x는 0과 x는 a에서 동일한 극소값 2를 갖는다고 했고 fx는 극대값 5를 갖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fk가 12인 양수 k에 대해서 이 값을 구하라고 했네요. 그러니까 지금 금방 알려준 개념과 똑같은 게 라지 fx에 대한 개념을 주고 이것의 도함수인 스몰 fx의 절대값의 적분값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건을 그래프로 그려보면 지금 0과 a에서
동일한 극소값을 갖는다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우리는 이 사차함수가 무조건 이렇게 대칭적으로 그려진다는 것을 알아야겠습니다. 그러니까 y는 지금 라지 fx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돼서 동일한 극소값을 갖는다고 했으니까 y는 1이고 여기가 0이고 여기가 a가 돼주겠죠. 그 다음에 극대가 이렇게 돼가지고 네가 y는 5가 돼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수 k에 대해서 k가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네가 널 좀 지워주고 k가 한 이 정도 있어가지고 k가 있어 이 함수값이 y는 12가 된다는 거죠. 여기다 y는 라지 fx를 써줍시다. 그래 놓고 뭘 물어보고 있냐면 인테그럴 0에서 k까지 절대값 fx dx를 물어보고 있다는 거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라지 fx의 도함수인 이 스몰 fx의 절대값을 씌운 것에 적분값을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함수값의 변화량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풀어야겠죠. 인테그럴 너는 잘 모르겠지만 대칭이니까 2분의 a일 건데 0에서 2분의 a까지 절대값 fx dx 플러스 인테그럴 2분의 a에서 a까지 절대값 fx dx 플러스 인테그럴 a에서 k까지 절대값 fx dx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줘야 될 텐데 우리는 이 개념을 알고 있으면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다시 지워버리고 이렇게 하지 않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네가 의미하는 건 함수값의 변화량이니까 0에서 2분의 a까지 사실 2분의 a도 몰라도 되죠. 이 값이 변화량이 4고 너의 변화량도 역시 4고 그 다음에 너의 변화량은 11이니까 답은 19가 된다는 거죠. 좀 더 의미를 잘 이해시키기 위해서 도함수를 한번 그려보면은 널 지우고 도함수가 원래는 어떻게 생겼을 거냐. 네가 이렇게 내려오고 그대로 내려와서 3차함수가 이렇게 대칭적으로 그려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절대값은 사실 원래 함수에서는 넓이니까 이 넓이가 4일 거고 너의 넓이도 4일 거고 사차함수가 올라가서 이쪽 k까지 이렇게 내려온다면 이 부분의 넓이가 결국 11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절대값을 씌운 게 x축과의 넓이로 배웠는데 그렇게 기억하는 것도 알아야겠지만 이 내용도 알아둬야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원래 이렇게 풀어야 되는 게 교과서적인 풀이일 수 있지만 저는 이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쉽게 풀었습니다.